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휴유증이 나오나요? 그래서 요즘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2차 선생들은 바짝 긴장됩니다. 또 얼마나 빠질까? 그러면서 이제 1차 선생들이 원망스럽고 학생을 원망할 수는 없고 좀 1차 쉽게 내서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동처럼 몰고 가야 되는데 1차 어렵게 내갖고 2차 포기하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 자, 그래도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실전에 그때까지만 점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공부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씁쓸하게 출발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취득세 세 번째, 네? 75페이지, 예, 좋습니다. 75페이지까지 하지 않았나요? 36번 했어요? 할 차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36번 가죠. 기출문제죠, 36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자, 2%의 4배. 자, 요거를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2% 4배를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얼마? 400을 더한 세율. 이렇게 법률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과기준세율이 바로 몇 프로고 여러분? 2%죠.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말하는 거죠? 8%를 표준세율에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구나. 사치성 재산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게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사치성 재산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방 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법률적 표현을 사용해서 골라봐라 그 얘기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2%의 4배, 즉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400인 몇 프로를 8%를 더한 세율로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처음으로 21회 때 나옵니다. 2010년도죠. 저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문제인데 어쨌거나 출제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다만 단서가 또 붙었죠.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로 가정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만 찾아보라는 얘기 여러분. 종류만 찾아보라는 얘기죠. 종류만 찾아보고 실제 그 구체적인 개별 요건을 중과 요건을 충족했냐는 따져라 따지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보죠 뭐 우리 1번 첫 번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가 뭐죠 여러분? 별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별장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죠. 법인 소유. 개인이면 개인이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 법인일 때는 법인 소유 별장. 어쨌거나 별장 자체가 역시 사치성 재산이죠.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딱 보는 순간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별골, 뭐만 빠졌죠? 선박이 빠졌죠. 선박. 그럼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별골 5선주 중에서도 선박이 빠진 이유는 뭐죠?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버린 거야, 그거를. 그죠? 빼버리고, 별걸, 주, 5주만 나온 거죠. 몇 개예요, 여러분? 4개. 근데 여러분, 뭐 나왔죠, 여러분? 과밀억제권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중과세 대상에서 쉽게 구분하는 것이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사업용 가세물건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때는 여기는 표준세율에다가 그죠? 표준세율에다가 몇 배 더하는 거죠 여러분? 요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 100분의 200이니까 몇 프로? 4%를 더한 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사치성 재산 나온 것은 몇 개? 4개.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바로 요거는 표준세에다가 100분의 200인 4%를 더한 세율로 가자는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자, 제가 여기서 다음 문제 풀면서 뭐 확인하죠. 자, 37번 보죠. 37번은 37번, 38번 묶으실래요, 여러분? 37번과 38번은 특징이 뭐냐면 특례세율을 물어본 거죠. 특례세율. 아까 38번은 뭘 물어본 거고 중과세율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는 거죠. 중과세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여기서 봤던 사치성 재산 있죠. 별꼴, 오선주. 그 다음에 요 과밀억제권역이 있을 때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하는 거? 4% 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대도시로 나오면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곱한 다음에, 그죠? 3배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몇 프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 4%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특례세율이죠. 이 특례세율은 중과 목적이 아니야, 그죠?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라서 안 내던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표준세는 몇 가지가 있는, 특례세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과기준세 몇 프로 적용하는 거? 2% 적용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때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거를 적용하는 경우와 2%를 적용하는 경우 이걸 구분해봐라. 이게 시험에 나올 텐데 나왔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이다.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이다. 그래서 종전에 취득세 뭐 했던 애들? 비과세 했던 애죠. 종전 취득세 비과세 했던 애들이니까 몇 프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 2%를 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표준세에서 2% 빼고 남은 세율은 뭐를 말한다?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한다. 요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만 적용해서는 요거는 종전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세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등록세 과세하고 안 하고 취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주로 무슨 취득이다 그랬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간주 취득이라 했죠, 간주 취득. 이게 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죠. 기준점을 잡아라, 기준점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하는 걸 습관 들이셔야지 무조건 열거된 걸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지금 37번, 38번은 별표 3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단독 문제, 종합 문제, 세율 문제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7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요거를 말하는 거죠. 2%. 항상 취득세에서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야? 2%. 요걸 뺀 세율을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율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마지막을 잘 봐야 돼. 인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중과 대상은 아님. 자, 여기서 밑줄 단수를 합시다.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 이 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전에 이 말은 왜 한 거죠? 중과세율 대상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됩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면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또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얘는 중과를 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세율이라든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빼놓고 물건이란다. 답을 찾아봐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보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죠. 상속. 중요하죠,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이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서브노트에는 몇 페이지가 되냐면, 여러분, 서브노트를 옆에다 펼쳐놓으세요. 이걸 안 펼쳐놓으면 또 적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서브노트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19쪽, 319쪽 보시면 되거든요. 319쪽, 320쪽이 나와 있어요. 요거 서브노트, 그죠? 거기 보시면서 자 320쪽에 보시면 같이 보죠, 여러분. 320쪽 맨 위 2번
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밑줄 하나.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뭐 농지.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상속으로 인해서 여기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1가구 1주택의 취득.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 토지죠. 그 다음에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 되는 감면 대상인 뭐다 여러분? 농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부수 토지 말고도 또는 요게 있다라는 거, 농지가 하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 토지 취득에 쓰는 결론.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죠. 그러면 표준세율 몇 프로고? 상속일 때 표준세율이니까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그러니까 0.8%만 가차는 얘기야. 그러면 예전에 지방세법 전면 개편되기 전에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 토지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요. 취득세 원래 뭐였냐면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취득세 과세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러나 상속 등기는 해야 되겠죠. 명의 변경하려니까. 그래서 명의 변경을 위한 등록세는 냈단 말이야.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취득세는 뭐가 있어야 돼? 등록세 영수증. 특히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비과세했지만 등록세는 내야 됐어. 왜? 그걸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만 과세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2011년도 어떻게 되니까? 합쳐져다 보니까 안 내도 뭘 내게 돼?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 어떻게 하라? 빼라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특례세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거기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났나요? 안 났나요? 아직은 안 났나요? 몰라? 며칠자로 나오죠? 저 그걸 확인한다는 게 깜빡했네. 자, 뭐 거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 개정안 다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서브노트에 개정안 박스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날 때까지 개정이 안 되면 그건 이제 물 가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료는 1가구 1주택과 부수 토지 및 농지는 잘 나오죠. 자, 문제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2번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야,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반드시 체킹해 두셔야죠.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죠? 그러면 이때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지만 2.3%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는 종전에 취득세 비과세했으니까 2% 빼라 그거죠. 그래서 결론은 0.3.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돼.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시험에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가지고 답을 고르셔야 돼요.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그냥 몇 프로를 해야 되는가? 2.3% 해야 되는가? 근데 특례세율로 가면은 0.3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르고 이런 말 있죠.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한 취득 똑같죠. 또 역시 이전한 건축물 가액에 종종 건축물 가액을 뭐하지 않아야 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하면은 초과분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게 바로 뭐라 했죠 여러분?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라고 했죠? 잘 모르겠어. 근데 5번 보세요. 5번은 딱 뭐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개수. 개수니까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일로 가야 되는 거죠? 특례세율 2%. 단 가려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증가하면 그 부분만 증가한 부분만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때리는 거야? 2.8%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38번 보죠. 38번 다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특례세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을 한다. 요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요거 그죠?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중과세를 정한다. 당연한 말이죠. 1번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종류 변경 및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뭐하면 증가하면 그때 그 가액의 증가는 무슨 세율 정하는가? 특례세율 2%. 무슨 취득? 간주취득의 대표죠 여러분. 예. 2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개수로 인한 취득. 단 가열고 몰아서 증축, 개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뭐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부분은 모르는 세율을 때린다. 원시취득세율 2.8% 때리는 거죠.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 얘기죠. 자 3번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뭐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형적인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에 과점주지 취득. 그래서 1, 2, 3은 전형적인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취득. 간주취득. 자 4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 단 연보를 취득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자 이거는 제가 거의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설명 안 드렸어요?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규정이 나왔다?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알겠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번 같은 경우 부동산이 아닌 건 답으로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항상 어디서 찾자? 부동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보던 문구가 나왔다. 당황하지 마 여러분. 일단 제껴 걔는 답이 아니다 생각하세요. 4번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설명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한테. 거의. 왜 설명 안 했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다 보니까 이런 문구도 나온다. 근데 출전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차량 기기념 이런 걸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결과 한 번도 없어요. 답은 항상 부동산에서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도 못 보던 문구 나왔다. 당황하지 마라.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 5번 보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 여러분 이 환매 등기 나왔네. 환매권 행사는 사실상 취득, 형식상 취득, 형식적 취득이죠. 그래서 5번이 성격이 다른 거죠. 얘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브노트 321쪽 보시면은요. 잠깐 봐요. 예. 320쪽 왼쪽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예, 동그라미 6번 이거 다 뭐 거의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근데 7번 보세요. 7번 그 밖에 레저시설 등의 시설에서 기업,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요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우리 구축물 그랬죠. 구축물. 그래서 얘들은 건축물과는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과세를 하긴 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특례세율 2%다. 자, 니은 체킹합시다. 니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기타지만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취득세만 특례세율 2%로 과세하고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랬죠? 비과세. 그 다음에 D급 보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건축물 밑줄 임시건축물은 원칙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단 조건이 뭐야 여러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년은 뭐 했어? 초과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과세로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이때 임시건축물 취득한 거죠.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이때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잖아. 그럼 이 취득에서 취득세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이때 판단해 줘야 되잖아. 그럼 이때 비과세야 과세야? 조건은 뭔데? 그러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조건은 1년이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비과세 이때 해준다?
예, 일단은 뭐 해주는가? 비과세 해주죠. 그 대신 뭐 들어가는가? 사후관리 들어가는 거죠. 사후관리 들어가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얘가 멸실돼 버리면 소멸돼 버리면은 이거 비과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납세분 자체가 발생 안 한 거죠. 됐나요? 그런데 1년을 뭐 하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면 이때 비과세 했던 거 뭐하고 취소해야 되는 거죠. 취소하면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세 물권의 상태가 어떻게 된가? 변동된 거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비과세에서 취소가 돼버리고 부가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때에 부가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럴 때는 특례세율 몇 프로다 여러분? 2%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얘 언제까지 취득세 내야 돼요? 그렇죠.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30일 이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적용하는 거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면 1년이 경과한 다음 날,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내면 되는가?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죠. 그러면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죠. 가산세는. 30일 이내 내주면은 원래는 사실은 이때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때는 조건이 확정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 대신 며칠 이내만 내주면 30일 내주면 뭐는 안 때린다. 가산세는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꼭 좀 정리하시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올해 합격자 모임에서 뵙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죠.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꼭 봐야죠. 꼭 여러분 고생한 대가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꼭 하여튼 무슨 시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을 응시하는 순간 뭐 해야 돼? 무조건 붙어야 돼. 그래야 내가 떳떳하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가. 아, 이거 시험 못 붙으면 저는 아직도 꿈꿉니다. 남들은 군대 가는 꿈을 꾼다는데 저는 아직도 시험을 보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7월 말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험이 하나 있어갖고 아직도 중독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못하면 계속 이게 미련은 남아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꼭 붙으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8, 9, 7도 뭐 7월 달도 이제 3분이 지났고 8, 9, 10 3개월 여러분 좀 바짝 당겨서 힘드시겠지만 바짝 당겨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8번 꼭 좀 잡으시고요. 자, 39번 한번 보죠.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보지 마시고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이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서 오는 것은 두 개를 물어봤죠. 과표도 물어봤고 세율도 물어봤죠. 옳은 건 단 2015년 중 취득한 과세 대상의 재산의 하나에서 풀어봐라. 물론 작년은 2014년으로 했겠지만 자 보죠.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면세점 규정이야. 그래서 면세점 규정은 과표 규정입니다. 과세 표준. 그러니까 요 벌써 과세 표준이니까 면세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 취득세 면세점 얼마 여러분?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론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취득하는 가액이 최소한 얼마? 50만 원을 초과해야 과세하는 거죠. 설마 1번 찍지 않겠죠? 1번 찍었다면 비록 여기가 2층이라도 창문을 열고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낮은 세율? 아니야. 과세관청을 너무 착하게 본 거죠. 과세관청은 놀부 10% 3종 세트. 제가 매년 항상 강의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놀부 10% 3종 세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뭘 고른다? 빠른 거. 과세가액을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 큰 가액.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높은 세율. 그거 그냥 그대로 기본적인 거잖아. 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3번은 바로 그 뭘 물어본 거죠? 국지회수 공판장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 밑줄 유상 이 말은 굳이 왜 했을까요?
무상이 아니란 얘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지 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뭐는 무상 취득이나 무슨 규정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니까? 제외하니까 그거 시비 걸지 말라고 무상이란 말 대신 뭘 집어넣은가? 유상, 그 단서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자, 4번 대도시에서 예. 그러면 3번이 맞는 거죠? 예, 3번이 맞네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답을 모르면 이제 이 4번 가는 거죠. 대도시에서 그러면 이거 무슨 대상이구나? 어디 가서 중과세 대상이구나. 그죠? 잠시만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3번은. 왜? 4번이죠. 이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저 규정에 구석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 강의할 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죠. 자 보죠. 근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자 밑줄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택이죠. 사택. 그러면 사택은 복지후생시설 아니야 여러분? 그럼 복지후생시설은 이러면 중과세를 해야 안 해? 안 하겠죠 당연히. 복지후생시설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이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다면 적극적 장려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하겠죠. 그런 걸 개념을 떠오르시죠. 이때 이 공동주택은 면적의 제한을 받아서 한 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임. 이것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4번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죠. 5번. 예, 작년에 그도 그렇게 나온다고 했던 거였죠. 유상거래를 원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천분이 얼마? 20. 맞습니까? 틀렸죠. 자, 유상거래 밑줄, 주택 밑줄. 그러면 이거는 일반 부동산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자, 주택 취득세를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주택수는 묻지 않는다. 주택의 소재지도 묻지 않는다. 무조건 주택의 가액만 가지고 따져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프로라 쓰니까 1000분의 20. 그러니까 틀렸죠. 1000분이 얼마가 되는가? 10이죠. 예. 아쉬웠어요. 작년에 저는 이거. 예, 5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종합 문제로 나와갖고 아깝이 우리는 시험에 나올 거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40번 보죠. 자, 40번은 별표 2개. 자,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득세 세율의 적용.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는 3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쪽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급적 문제는 쓰지 마시고 서브노트를 항상 정리합시다. 자, 40번 별표 2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통째로는 나오지 않을 거야. 통째로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서 여러분 특히 결론 거의 40번에서 여러분 1번, 2번, 3번 충분히 시험에 보기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답으로도 원할 수 있고요. 출전이. 자, 보죠. 1번. 동일한 취득 물건에서 2개 세율이 해당한다. 당연히 어떤 세율 여러분? 높은 세율이죠, 뭐. 자,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자, 밑줄 중요한 조건 나왔죠.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우리 세법상 사후관리 몇 년이죠, 여러분? 5년. 항상 세법에서 사후관리 기간은 5년. 소멸시효 기간이죠, 기본이. 5년은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이 뭐가 돼버리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그때는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할 취득세를 추징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증가되는 가액이 아니라 이때는 전체 가액이죠. 요게 틀렸네,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도 일종의 뭐야?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자, 그러면 당초 취득할 당시에는 무슨 세율 대상이었다가 표준 세율 대상이었다. 우리 했던가요, 여러분? 쓸 필요 없어.
근데 그 이후에 얘가 뭐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과세 물건이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상태 변동. 여러분들 이제 10월 말 되면 변동이 있는 거야. 수험생으로서 뭐로? 합격자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집에서 아저씨 기다리고 있잖아. 아저씨나 애들은 지금 빨리 10월만 지나가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합격증 딱 들고 와서 빠라스키야.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갖고 얘들아 기뻐해. 올해 1차만 하기로 했다. 즉 그 말은 내년까지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애나 아저씨나 짐 싸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저희 집사람이 최후통적 그만하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이게 수험생이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환장하거든요. 2차에서 평균 미달이 나오는데 58, 55. 그러면 이건 버리기도 그렇고. 아예 45 이러면 가볍게 막 이건 내가 도전할 게 아니구나 하는데 요게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림동 가면 이런 애들 주구장창 있는 애들이죠. 3년차, 4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그래서 관악산에서 어디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짬밥이 보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올해 꼭 붙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준세율에서 뭐로 바뀌어서 중과세였어요. 자, 그럼 판단합시다. 그러면 당초 취득 후 몇 년을 뒤져봐라. 5년을 뒤져봐라. 그래서 취득 후 5년, 자 확인합시다. 이내에 중과세로 바뀐 건지 5년이 지난 다음에 중과세로 바뀐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가액이 돼서? 전체 가액이죠. 전체 가액에서 무슨 세율 때려라? 중과세율. 자, 여기 조금 더 갑시다. 전체 가액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 때려라. 그런데 당초 취득할 때 표준세로 납부한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중과세 때린 거죠. 왜? 전체 가액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여기서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죠. 무슨 세액을? 당초 취득했을 때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빼줘야 되죠. 이걸 안 빼면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 그런데 하나 더. 여기에 출제는 이걸 하나 더 집어넣죠. 이 당시에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는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포함해야 되느냐 제외되냐 그 얘기죠. 그러면 가산세는 당초 신고할 때 제날짜 신고 납부를 못하면서 뭐가 부과됐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죠. 제외. 예, 최근에 이제 여기까지 출제는 장난치는 거죠. 이런 걸 살짝 뭐로 바꾸는가? 포함.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요, 여러분, 키워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일단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고친다? 숫자. 그 다음에 포함, 제외 이런 문구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유심하게 보셔야죠.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키워드죠. 자, 이거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슬쩍 포함을 해놓고 실제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예요. 주의하라. 근데 5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5년이 지나면 이때는 무슨 가액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때려야 되죠. 이거죠 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 때 이렇게 했죠, 여러분. 맨 처음에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매매면 몇 프로? 4%. 그런데 이 토지에다 뭘 지면? 별장을 신축하면 이제 바뀌는 거죠. 얘가 뭐로 바뀌었어? 중과세 대상이죠. 그럼 문제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는 뭐가? 토지가 문제인 거죠. 얘는 이미 중과세 대상을 신축했으니까 얘는 원시 취득세를 몇 프로에다가 2.8%다 몇 프로 더하는 거야, 여러분? 8% 더하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내면 되는가? 10.8.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얘도 중과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얘를 중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뭘 따져라? 5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취득한 또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별장 신축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얘도 중과하라. 근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별장 신축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중과세 할 수 없다. 왜? 얘는 제척기간 만료돼 버렸으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문제인 거죠. 얘를 함으로써 얘까지 중과세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죠. 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먼저 뭐만 사는 거야? 토지만 사죠, 먼저. 그래서 얘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별장 신축하죠. 그럼 얘는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되니까? 빠져나가죠, 버리잖아. 그럼 다 빠져나가지. 한꺼번에 살 사람 없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요거 꼭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2번과 3번을 꼭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3번은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하청용 밑줄. 뭐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죠. 이거를 밑줄 나왔다. 증축, 개축, 개수했답니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이때는 2번과 달리 여기는 무슨 말이 없어요, 여러분? 2번과 달리 3번은 무슨 말이 없어요, 여러분? 5년 이내 말이 없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2번은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지만 3번은 이게 없다고. 취득 후 5년 이내란 말이 없어. 없이 그냥 무슨 가액이야, 여기는?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이죠. 전체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 그러면 2번과 3번에 뭔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있는 걸 느끼셔야죠. 왜 여기는 취득 후 5년 이내 경과를 물어봤는데 3번일 때는 5년 이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만 때리냐 이거죠. 차이점은 뭐야?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3번은 취득할 때부터 이미 얘는 중과세를 먹었다라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죠. 요걸 보셔야 됩니다. 2번은 취득할 때 중과 먹었고요, 안 먹었고요? 안 먹었고요. 3번은 취득할 때 중과세를 먹었어. 이미 중과세를 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후에 얘를 뭐 했어? 증축, 개축, 뭐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래도 여기는 취득 후 5년 이내를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요. 이게 차이점이죠. 자, 분명히 차이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와 요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취득할 때 중과 먹었다라는 게 뜻이죠.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중과세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하면 증축, 개축, 개수했더라도 그때는 5년 이내를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만이죠. 무슨 세율 때려라? 중과세율 때려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꼭 좀 봐주시고요.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봐주셔야 합니다. 자, 4번. 별장, 골프장, 고급 월화장, 고급 주택 또는 고급 선박을 밑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뭐를? 사치성 재산을, 즉 중과세 대상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1인 또는 수인이 뭐를 두고?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게도 중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과밀 억제권이 나왔다. 무슨 대상이구나? 중과세율. 몇 프로 더하는가? 4%죠. 과밀 억제권이니까. 이 안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의 경우에 자 봅시다. 밑줄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 밑줄 하나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 밑줄 두 사람이 나오네. 네. 그래서 소유자와 신설 증설한 자가 뭐하면 다른 때는요 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그러면 소유자와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르면 누구를 때릴 거냐 누구한테 때릴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항상 누굴 잡는가? 소유자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용 과세 물건에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로 봐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41번부터는 부가징수죠. 예,
별표 3개 반드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서브노트는 322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322쪽. 자, 다음 중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뭐죠? 1번 취득세 징수는 밑줄 신고 납부의 방법. 그렇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원칙이죠? 근데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이때는 뭐로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징수는 뭐예요 여러분? 예외. 그죠?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뭐가 됐다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거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자 동그라미 며칠이네요 여러분? 30일 이런 거 30일 출제는 좋아하는 거죠. 원칙은 며칠인데 60일인데 그죠? 이러한 과세 물건 상태가 변동되면 30일 내에 같이 봐요.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밑줄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죠. 중과세를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 여기다가 다시 밑줄 이미 납부한 세액 가로 열고 가산세를 뭐한 거 제외한 금액을 뭐한 금액 공자 금액 이거네 그죠? 이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ян다. 그리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하나 더 강조합니다. 저는 등록 면허세도 어떻게 하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취득세는 물론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요? 등록 면허세. 자,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신고 기한이 언제죠, 여러분? 등기 전까지 불확정적 기한이지만 등록 면허세를 하더라도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등기 전까지가 아니라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다? 30일이다. 꼭 좀 챙겨두세요. 등록 면허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3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뭐 하고자 할 때는 등기하고자 할 때는 영수필 통지서 한 통과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등기서류에 어떻게 돼? 반드시 첨부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죠.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어. 그래서 그러면 취득자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님께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60일 이내지만 당장 뭐를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기 전까지 뭘 내고 취득세를 내시고 그 취득세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어떻게 해서 첨부해서 등기소 가셔야 등기를 받아줍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꼭 좀 잡으시고요. 자, 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누구야? 무신고자는 법정 신고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구제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틀렸나요?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예, 법정 신고 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가 틀린 문구입니다. 이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옛날 규정이야. 옛날에 있던 규정이야,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죠. 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면서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고? 무신고자죠. 무신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비록 뭐는 지났지만 법정 신고 기한은 지났지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언제까지?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이게 바로 뭐 보통 징수 전까지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오기 전까지? 그렇죠. 납세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죠. 납세 고지 전까지. 이때까지는 즉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기한 후 신고 기한은 그 법정 신고부터 30일 내에 이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졌어요.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방세 전면 개편되면서 없어진 규정.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규정이라서 그걸 제가 집어넣어 본 겁니다. 출전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규정을 끌고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정 신고 만료일부터 30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이 말은 없는 거야. 그냥 무신고자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즉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고지 받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단 주의사항. 그러면 고지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할 거라면 몇 월 이내? 법정 신고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엔드입니다. 여기는 뭐까지 해주면? 납부까지 해주면 요거죠. 그러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죠? 또 뭐가 부과되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는 거죠? 네. 그럼 원래 무신고이니까 몇 프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20%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법정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해준다면 요 놈의 몇 프로를? 50%를 어떻게 했다? 깎아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몇 프로로 때리겠다? 10%.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얘는 감면 안 해줍니다. 감면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제대로 다 내야 됩니다. 얼마씩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 일수죠.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출전이 이걸 살짝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아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안 해주는 거예요. 즉, 기한 후 신고와 납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전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취득세 납세분에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에 대한 밑줄 농어촌 특별세가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뭐죠, 여러분?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죠, 여러분. 자, 80쪽 넘어가죠. 42번. 다음은 취득 유형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기한이다. 가장 옳은 것은 별표 2개. 신고 기한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고객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내용이죠. 자, 원칙 취득일부터 30일이 아니라 며칠 여러분? 60일이죠. 이 30일은 왜 나왔죠? 그러면 어디서 나왔죠? 아니야. 종전 취득세는 30일이었어요. 네, 옹알이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이 취득일부터 30일은 종전 취득세는 30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등록세와 통합되면서 부동산 등기법상 여러분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며칠 이내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안 해? 하죠.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은 반드시 실명이죠. 그렇잖아. 그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또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하도록 돼 있죠. 맞는데? 예. 그래서 그걸 끌고 와갖고 60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 30일은 옛날 종전 취득세, 개정 전 취득세 신고기한은 30일이었어요. 그러다 등록세 합치면서 등기 전까지 하면서 60일로 간 거죠. 그래서 원칙 60일 이내. 다만 2번 상속일 때는 언제야, 여러분? 옆에 적었어요,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죠. 상속일 때는. 그러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야, 여러분?
상속 계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비거주자는 9월. 예,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상속 2번과 3번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증여는 예배 인정 안 합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증여는 예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우리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여러분? 증여 계약일이죠. 그럼 계약일로부터 언제야?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그래서 꼭 비교하셔야 돼요. 상속은 취득세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만 증여는 취득세 신고 기한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거 잠깐 한 번쯤은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상속세,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셔야 되겠죠? 이때에 상속세는 상속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다? 6개월, 단 비거주자는 9개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에 거주자란 말을 제시할 겁니다. 거주자란 말을 제시 안 하면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9개월짜리도 있지 않냐. 그리고 이게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되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상속은 기한을 딸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뭐 말일로부터 다운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카운트다운. 예. 그런데 증여를 받았다. 그럼 뭐 내야 돼 이번에는?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여기는 3개월입니다.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죠. 단 취득세는 같다 다르다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 계약일.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건 하나 꼭 좀 비교해 두셔서요. 예. 취득세는 상속은 똑같지만 증여는 같다 다르다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그래서 3번 역시 틀린 말이죠. 4번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다. 이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네요? 30일이죠. 30일. 자, 5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언제? 등기 전까지. 예,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죠. 예, 반드시 정리. 요렇게 42번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는 다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규정들이죠. 드디어 43번이 그대로 작년 시험에 기출됩니다. 25회 문제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가로 열고 밑줄 납세지가 국내에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그렇겠죠.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등록 후 납세지가 국내 주소 등록 후 납세자가 헷갈리네. 하여튼 국내 뭐는 아니다는 얘기 여러분. 예, 비거주자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마라 뭐 그런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설마 이거 모르겠어? 60일. 자, 그럼 60일 나온 건 딱 답은 몇 번이야? 3번과 4번이죠? 나머지 탈락이잖아. 이렇게 항상 박스 10문제 이렇게 접근하라서. 그러면 3번과 4번이죠? 예. 근데 상속을 일어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드린 문제죠, 이거는. 이건 정말 여러분 출전이 맞으라고 드리면 다 한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인가요? 예, 그 6개월 이내에 과세표니까 세율을 정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가 납부된다.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쉬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예,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 가죠, 뭐.